변호사님, 네, 작년부터 준비하시던 네. 도서가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우선 변호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이어서 작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막상 실물로 여기 책이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한 6편 정도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고, 우선 변호사님께서 일단 본업이 작가가 아니라 변호사시잖아요. 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 부동산 의뢰인들이랑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제나 투자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정리도 할 겸,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도 할 겸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냥 책으로 된 거고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뭔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막연한 방향성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법률 서적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같은 부동산을 소재로 하더라도 좀 경제적인 관점, 투자적인 관점에서 인접 분야를 건드리면 오히려 부동산을 보는 입체적인 시각이 좀 생기겠다. 이런 게 제 스스로도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된 것 같습니다. 네. 책 구성도 일단 그렇고, 제목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6가지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6가지 법칙을 선정하시게 된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부동산을 이제 사는 행위를 하는데 누구나 다 싸게 사고 싶어 하거든요. 부동산은. 그거는 모두가 공통돼요. 똑같은 목표인데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 본인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사는 게 싸다. 타이밍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디가 싸다. 위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옆 동네에 비해 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대비 청약이나 경매로 사면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싸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준을 다르게 두니까 모두가 헷갈리는 그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부동산을 싸게 잘 사는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해보면 제가 볼 때 6가지 기준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6화 원칙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 싸다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6화 원칙이 된 겁니다. 네. 우선 책을 구매해서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 이 6가지의 법칙 중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싸다는 기준 중에도 흔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로 입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어디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지역이 뜬다라든지 어떤 지역에 호재가 있다라든지 대부분 다 입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부동산 데이터를 보고 그 부동산 주기를 공부를 해보면 입지보다는 시기, 타이밍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 표현대로면 어디에 살 것인지 보다 언제 살 것인지 얼마에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에 나온 여러 법칙 중에 그러면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효한 법칙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에서는 제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 살 것인가부터 무엇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 6가지 법칙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잘 사는 6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을 물어보면 책 주제와도 관통된 언제 살 것인가 관점에서 현재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얼마 전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지정됐거든요. 이게 한번 해제했다고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지정을 해버려서 지금 지정을 한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지금 시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
부동산 가격 주기상 어느 사이클에 와 있는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책의 핵심 주제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3법칙과 4법칙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6가지 법칙대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책의 구성이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럼 각 장에서 변호사님께서 가장 또 마음이 가시고 마음에 드시는 챕터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6가지 중에 몇 장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1장은 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요. 이건 사실 투자를 왜 하냐 우리가 그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 자유와 건강과 관계 등의 행복의 요소를 얻으려면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1장에서 밝혔고요. 이거는 재테크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과 단점 무엇인가 이게 이제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해야만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히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3장부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요. 3장은 가장 중요한 언제 살 것인가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가격 사이클을 제가 정리를 했었고 4장도 그 타이밍을 본다는 면에서 3장과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부동산이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이 3가지는 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가율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대한민국은 전세거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을 보면 부동산의 어떤 매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4장에서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전세가율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고요. 5장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입지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입지가 왜 비교 우위에 있는지를 4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책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왜 강남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지도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인데 시간 가치가 공간에 축약되어 있는 게 입지니까요. 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입지를 분석한 내용이 제 5장에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 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네. 부동산을 사는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거나 경매로 낙찰받거나 이 3가지를 제 6장에서 언급했는데 6장은 어떤 방법이 좋다기보다는 방법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방법보다는 이제 언제 살 것인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6장에서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훑어 주셨는데요. 부동산 투자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 얘기도 살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요즘에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입문자 단계에 아주 초보자 분들이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신 중급자 분들도 있으시고 아예 보는 눈이 생기신 네. 뭐 고급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러면 어느 분에게 좀 적합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4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몇 개를 보는 것만 제외하면 그 용어가 생소할 뿐이지 스토리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전혀 않거든요. 네. 특히 그 시작할 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인문학적인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동산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입문자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놔서요. 예, 입문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 지인들한테 책을 이미 돌렸는데 네. 주로 나오는 피드백이 쉽게 잘 읽혔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요. 아마 초급자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네. 이게 뭐 아예 법률 서적은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썼다고 법률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법률 서적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부동산 실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약간의 인문학적 시각이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쓴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이런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부동산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인문학이나 에세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는 언젠가 출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동산 책을 쓰게 돼서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방향이나 거기에 이제 부동산 스토리를 입히다 보니까 책 자체가 부동산 책이긴 하지만 약간의 인문학적인 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아빠로서 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잘 써져서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쓴다는 식으로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책 비슷하게 됐는데
내용 자체는 뭐 인문학 내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책을 그 문체라든지 책의 일종의 향기랄까 그런 거는 인문학 책의 성격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뭐 부동산이다 경제 이런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네. 가독성이 뭐 나쁘지 않게 네, 네. 예,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부동산에 20, 30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 30대들이 입문 단계로서 이 책을 보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현실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들에게 좀 가장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을 만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조금만 방법을 익히고 몇 년만 하면은 인생이 바뀌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식이 짧아서 그랬던 거고요, 처음에.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투자서도 고전에 가까워지거든요. 고전이라는 게 그 유명한 그 투자 대가들이 했던 말의 명언 같은 거. 그 말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본질적인 거에 가까워지는데 네. 부동산도 투자도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본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본업이 투자랑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업이 투자의 출발점이고 본업을 잘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귀결되거든요. 네. 특히 2030 세대일수록 그 본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좀 높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투자도 장기적으로 시간과 그 복리의 마법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투자의 출발점은 본업이다. 그리고 본업에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투자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제가 책 왜 살 것인가 이 1장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본업을 이제 부동산이나 경제 이런 투자를 하다가 보면 네네. 좀 성과가 나온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버리고 네네네. 올인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데,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서이지만 투자가 답이 아니다는 모순적인 결론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그게 투자와 무관한 게 아니라 투자의 출발점이다. 이거를 이제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